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소 폭발 이후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도 접경지 5개 군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북한과 마주한 강원도 접경 지역. 남북관계 악화에 화근이 된 대북전단 살포는 강원도 내에선 2018년까지 이어지다 지난해부터 중단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단체들이 도내에서 살포한 대북전단은 9,600만 장. 풍선에 담아 날리거나 물 위에 띄워보내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2년여 만에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오르자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편하게 댕기던 자리를 모든 면 다 이제 군인들도 없던 군인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민 입장은 불안하죠. 대북 전단지가 가장 많이 살포된 곳은 철원 대마리와 유리리. 2015년부터 4년 동안 17번이나 살포됐습니다. 양구에선 2010년 방산면 1000mm에 이어 2013년 해안면 만대리와 동면 팔랑리에서 시도됐고 2012년부터 3년 동안 화천 봉오리와 다목리, 마현리에서도 대북 전단이 살포됐습니다. 과거에도 거기서 살포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 검문 검색을 강화해서 그런 살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악화에 따른 위기감이 높아지자 강원도가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접경 지역 5개 군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위험 구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전역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관련 물품 준비와 운반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무단 접근할 때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이제 주변 지역에 배치돼서 감시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제 단속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남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수능 전초전이라 불리는 6월 모의평가가 강원도 내 100개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40일가량 휴업하는 등 악조건 속에 치른 그 시험 현장을 강화길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6월 모의평가를 앞둔 고3 교실입니다. 답안지가 배부되자 익숙하게 이름을 적고 수험 번호를 표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의고사를 보게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잘 봅시다. 화이팅! 드디어 첫 시험지를 받아든 수험생들. 일순간에 긴장이 감돕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3 교실이 문을 연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치른 시험이어서 수험생들의 초조와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재수생까지 합세한 첫 평가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서 예비 수능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40일가량의 휴업에다 2달 넘는 원격 수업 등 이전 수험생들은 겪지 않았던 환경에서 보는 시험이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마스크도 쓰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들에게 많이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 시험 전으로 중간고사를 치르는 학교도 많아 내신 챙기느라 모의평가에만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이런 현실을 감안한 듯 이번 모평은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실제 12월 수능 난이도도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모의고사 난이도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받은 성적을 면밀히 분석해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내신을 가지고 또 수시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면은 그렇게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속속 공개되는 대학별 입학 전형 계획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올해는 각 대학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3을 위한 배려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면접 폐지 등 바뀐 전형 요소에 따른 유분리를 잘 따져야 합니다. 170일도 남지 않은 수능.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수업 환경이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학교 안팎의 관심이 높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들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수요가 꾸준하고 최근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돼 신규 아파트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공시된 지난달 기준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4,866만 원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최고치입니다. 춘천과 원주는 1년 전보다 아파트값이 떨어진 반면 강릉은 297만 원 올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정동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데다 유천 택지에 있는 새 아파트들의 수요가 꾸준해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심으로 자리 잡은 유천 택지는 초등학교 신설로 학군이 형성되고 상권 개발의 기대감 등으로 집값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공급 면적 110제곱미터 안팎 33평대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상한가 기준 3억 5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많게는 7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선호도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유천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통이라든가 또 잘 갖춰져 있는 기반 시설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강릉에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자 묶어놨던 신규 주택 공급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 유예를 조건으로 승인했던 4개 단지 1,790여 세대의 아파트와 착공을 미뤘던 4개 단지 94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가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정책을 완화시켜서 미분양 착공 사업장에 대해서 조기 착공을 유도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첫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교동 7공원에도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1,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횡성 한우 브랜드 통합 갈등이 신임 군수의 단일화 방침 철회로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내홍을 겪는 사이 외부 경쟁력이 떨어지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한우 브랜드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통합 정책이 추진되면서 생산단체와 지자체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횡성군. 신임 군수의 단일화 정책 전면 수정으로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횡성 한우 축제에도 3년 만에 축협이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봉합되자마자 횡성 한우 품질 저하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지난 2004년 2만 마리 수준이던 횡성 한우가 전국 속도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나 6만 마리를 넘어섰는데 품질은 제자리 걸음 성적표를 받은 겁니다. 거세우의 1플러스 등급 이상 출현율은 2004년 45.3%에서 2018년 49.8%로 향상됐지만 1위와 5%포인트 벌어진 10위에 그쳤습니다.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는 여전히 압도적 1위지만 육질과 육량 성적은 10위에 그친 겁니다. 다른 브랜드 한우가 개량에 몰두하며 지속적 성장을 보인 반면 최고 명성의 횡성 한우는 오히려 역주행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과거에 횡성군 내에 있는 그 종목을 가지고 정액을 공급하다 보니까 자꾸 근친교배가 되니까 유전적으로 자꾸 퇴화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8년 뒤 쇠고기 관세 철폐로 국내뿐 아니라 수입육과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어서 이제는 다 같이 내실 다지기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소 개량과 농가별 큰 차이를 보이는 사양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홍콩 등 역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는 한편 6차 산업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도 추진됩니다. 횡성 한우 체험관을 중심으로 버려지던 솥불을 활용한 화각공예와 가죽공예, 횡성 한우 라면 스프 등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육질 개량, 그다음에 한우를 관련해서 6차 산업을 육성해서 어떤 횡성에 오면 고기도 먹고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한우 사육 마리수는 2022년 말 334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점차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
국내 명품 브랜드 횡성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소 폭파로 남북 관계 긴장감이 고조되자 강원도의 평화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오는 25일 철원 일대에서 열리는 6.25 한국전쟁 70주년 공식 행사는 조찬기도회와 평화연합 예배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인기 트로트 가수와 시민 등 3,000명이 참가하는 3부 기념 공연은 취소했습니다. 또 강원도가 추진해온 화살머리 고지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을 비롯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한기호 국회의원은 강원도가 철원에서 6.25 전쟁 70주년 기념 공식 행사를 개최해 종전선언 기념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다며 행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종전을 운운하고 강원도가 이에 동조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군소음법은 악법이라며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서가 국방부에 전달됐습니다. 횡성군은 국방부를 방문해 주민공청회에서 수렴된 군소음법 폐지와 원주 비행장 이전, 에어쇼를 위한 블랙 이글 해체나 다른 지역의 순환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된 횡성군은 읍 대부분에서 개발이 제한돼 주거 용지 확보 등 도심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보완할 것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등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백사장 면적에 따른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비율을 혼잡 정도에 따라 초록색과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 양양 낙산 등 10개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다음 달 15일까지 50개의 해수욕장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은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는 전라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양 군민들의 한마당 잔치인 올해 제42회 양양문화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양양군은 민속시연과 민속경기, 군민체육대회 등을 취소하고 재래 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만 다음 달 3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수도권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군부대 전파가 우려되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불가능한 데다 관내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들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고등학교가 제74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강릉고는 어제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8강전에서 김진욱 투수의 호투에 힘입어 경기 상업고를 4대3으로 이겼습니다. 6회 초 3대3 동점 상황에서 등판한 김진욱은 삼진 10개를 잡는 등 무실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강릉고는 내일 대전고와 결승 진출을 다툴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 첫 현장 방문으로 어제 데이터 인공지능 전문 기업 더존 비즈온의 춘천 강촌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고 춘천에서 현장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다용도로 활용한다면 관련 산업이 생성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특판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강원도가 전국 대형마트에서 토마토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원도는 롯데마트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전국 118개 매장에서 강원 찰토마토 홍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